젊은 나이에 벌써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못한 정말 어렵게 젊은 시절을 보내는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친구들 아마 우리보다도 도움이 필요할 텐데 얼마 전부터 서울시가 그분들을 좀 각별하게 챙기고 있어요. 오늘 또 몇 분 모시고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3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가족도움을 시작하게 됐고요. 93년생이라 만 30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그걸 퍼실리테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네트워킹 파티나 소셜 다이닝, 정책 토론회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서울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가족돌봄 청년 대상으로 자조 모임 운영했어요. 저는 98년생이고 26살이고요. 저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쓰러지셔가지고 뇌전증이랑 자아면역성 뇌염이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갖고 계셔서 아버지 간병한다고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가지고 혼자 독학사를 그냥 공부해서 학위는 땄고요. 그리고 지금 종교방송 아나운서랑 리포터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98년생이고 20살에 어머니가 편마비 환자가 되셔가지고 간병을 지적장애인 외삼촌도 같이 돌보고 있고, 작년까지는 이제 치매 걸리고 외조모님도 3명을 돌보다가 할머니가 코로나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2분만 돌봄을 하고 있고. 한 명 돌보기도 힘드는데 지금 두 분은 병원에 계세요? 아니, 2분 지금 현재 집에서.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저 6년. 1, 2년, 2, 3년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병원 밥으로 먹고, 퇴원할 때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뇌병변 환자한테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주사 치료 주기적으로 맞고, 약물 치료 받고, 수술하고 이런 거 빼고는 집에 와야서 통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오면 밥을 하죠. 저도 6년째 똑같이 간병 중이기 때문에 열 튜브 다 했었고, 이제 코 경관식도 다 하고, 사실 뇌병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씩 되게 아플 때가 와요. 큰 시저가 오거나 이런 오랑가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 또 다시 코로 이제 콧줄 삽입해가지고 또 해야 돼요. 그걸로 하다가 또 좋아지면 네. 또 식사도 돌아오고. 네,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몇 년째. 저도 그 콧줄로 밥을 드셨었는데 아버지 의지가 너무 강하신 거예요. 밥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의료진이랑 조율을 해서 지금은 밥을 드시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되면 폐에 조금 무리가 가고 있긴 한데, 또 환자 삶의 질이 또 가장 우선인 것 같아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밥은 드시고 계시고요. 언어적인 소통이 좀 어려우세요. 마비가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고연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셔서 인지 저하나 판단력 저하가 있어서 가만히 계시면 이제 머리에 이가 생길 때까지 씻지 않으시고, 양치도 이가 빠질 때까지 안 닦으시고, 이제 이런 상태라서 항상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상태예요. 돌봐주지 않으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는 상태예요. 약도 아예 안 드시니까요.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아버지가 4년 전쯤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비용은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다 기초수급에서 다 커버가 되나요? 8, 90% 정도는 커버가 되고요. 그 외에 나이가 들면 치과 치료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의료비 적용이 좀 많이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치료받으면 몇백씩 나가지고 틀니를 해드려도 본인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또 몇 개월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사실 간병인을 쓰면 제일 좋은데 간병인은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그냥 사라져서, 그것도 그 영케어러들의 좀 공통된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빠 병원비가 제일 많이 나갈 때는 4일에 1,000만 원씩 나갔어요.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특수 주사 같은 거 맞으면 한 방 250? 이렇게 하루에 한 방 250, 250 이렇게 드니까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좀 한이 맺혔던 게, 친구들은 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 시기에 발병되고 제가 주 간병인이 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못한 게 좀 한이 됐어요, 계속. 그리고 친구들은 이제 취업하고 자기 자리 찾아가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자리 같은 거에 제약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특정은행제 이런 것도 지원이 조금 되면 좋을 텐데, 왜냐면 그 비용도 엄청 부담이 되는데, 만약에 현금성 지원이 안 된다면 그런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의 숨쉴 구멍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들은 얘기는 그래서 다 반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볼게요.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안심소독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저도 서울시 안심소독 수락해가지고 처음 사업이어서 아직 어렵겠지만 이것도 좀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을 좀 선별을 해서 됐으면 좋겠다. 안심소독을 해도 숙제가 많아요. 복잡한 게 많은데 딴 건 몰라도 의료급여는 좀 병행을 해서 보안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을 하는 게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가족돌봄 청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래 집단에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공유하려고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지난달에 이 온라인으로 자조 모임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 5가지를 이제 뽑았거든요. 첫 번째는 간병비 부담이 있어요. 하루에 12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살짝 덧붙이자면 간병비 12만 원에서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간병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뇌질환 환자다 보니까 병원에서 막 다 뽑고 던지고 욕하고 이러니까 안 오세요. 저희는 진짜 아빠를 타인에게 이제 맡긴 게 5일도 안 되거든요. 뭐 큰일 있을 때 제외하고. 그래서 온전히 제가 할 수밖에 없을 때 보려 해가지고 차라리 그 간병비를 간병인의 명목으로 이렇게 가족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혜택이 좀 있었어요. 그 두 번째는 진로 탐색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부족하고 그리고 학점은행제나 학원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수강비나 이런 게 돈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기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이제 다섯 번째는 초보 돌봄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질병에 대한 이해랑 감정 시 필요한 배움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리가 돼 있네. 그 저희끼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더 악화적인 상태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조치가 되어야 저희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가족돌봄 청년 공모전 준비하면서도 경기도에서 그 같은 청년 일가족이 자살했어요. 제주도에서도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뉴스를 딱 클릭해보니까 대댓글에 가족돌봄 청년이 누구야? 영케어러가 누구야? 라고 시민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만들어질 서울시에서도 정책이 사후 조치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불안한 게 전 병원비가 많이 드는 편이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나갈 때 확 나가다 보니까 계속 또 벌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아빠 병원비를 그때그때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살이 느낌이에요. 외부적으로는 밝고 되게 명랑하고 이런 편으로 다니는데 저도 막 혼자 있을 때 저녁에 이제 병원에 불 다 꺼졌을 때 한 번씩 세게 막 우울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또 아빠 앞에서는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복도나 저 잠깐 나가서 빨리 울고 털고 와가지고 다시 아빠 앞에서 나 오늘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해줘야 되니까 이면이 거죠. 6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끝없는 돌봄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 돌봄이 언제까지 끝날까? 일단 첫 단계는 최대한 발굴할 때까지 발굴해내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유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발전되는 대로 돕는 제도를 만들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제도가 누더기가 되니까 기존의 기초수급자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또 안심소득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안심소득과는 어떻게 병렬적으로 양립시킬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함께 진행이 돼야 나중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가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그게 모든 신경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죠. 대단히 자투리 시간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가 능력 개발하고 열심히 뭘 준비하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야 사람이. 우리는 뭐 3번밖에 못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들 잘 살아서 고맙네.